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티큘러를 통해서 덩굴이 자라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를 가미를 해서 가시덩굴 글자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죠. 플레이. 이제 글자가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글자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시덩굴이 자라는 그런 장면.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자라는 그 성장이 멈춘 그런 상태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됐고요. 자, 가시덩굴이 글자 사이로 이렇게 자라는, 자, 이와 같은 장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 선택을 해 주고요. 컴포지션의 이름은 가시덩굴 글자 뭐 이렇게 해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그 제목이죠. 컴포지션의 크기는 1180-720, 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런 규격이고요. 자, 그리고 작업 시간 듀레이션 10초로 설정을 해줍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먼저 배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위한 솔리드 레이어 하나 만들어 보죠. 레이어에 솔리드 선택을 해줍니다. 솔리드의 이름은 배경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의 크기는 1180-720, 현재 컴포지션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에 주로 사용이 되는 그레이디언트 램프를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냥 뭐 색깔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OK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자, 이제 이펙트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경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이펙트죠. 어디 있나요? 제너레이트 쪽에 그레이디언트 램프. 자, CC 버전에서는 그레이디언트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앞에 CS6 버전까지는 그레이디언트 이름 사용 안 하고요. 그냥 램프라는 이름만 사용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선형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램프 쉐이프 타입을 자, 여기에서는 레디얼 램프로 해줍니다. 자, 레디얼 램프로 해주고요. 자, 그리고 색깔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색깔을 지정하기 전에 위치를 설정을 해봅니다. 자, 위치. 자, 지금의 스타트 램프죠. 스타트 오브 램프의 위치는 가운데 쪽으로 해줍니다. 정확하게 이동을 해주기 위해선 640에 자, 그 다음에 여기 360으로 해줘야 될 것 같네요. 360. 자, 정확히 센터로 이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엔드 오브 램프의 위치는 여기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됐고요. 색깔을 이제 바꿔봅니다. 스타트 컬러 클릭을 해서요. 자, 약간 좀 밝은색 계열로 자, 요 정도 색깔이면 어떨까요? 일단 요 정도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엔드 컬러죠. 엔드 컬러는 스타트 컬러를 샘플로 삼아서 더블 클릭 좀 어둡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색깔은 약간 좀 황색 톤이 이제 감도는 이 상태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조금 이 정도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어둡게 됐습니다. 자, 배경은 이 정도 느낌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앞서 보신 영상에서는 이제 가시덩굴 글자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죠. 뭐 가시덩굴 글자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뭐 다른 글자를 사용해도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 그냥 뭐 동일하게 사용을 해봅니다. 가시덩굴 글자 됐습니다. 가시덩굴 글자. 자, 정확히 센터에 딱 맞춰주고요.
됐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 뭐 나중에 뭐 다시 조절을 해주면 되니까 일단 요 정도로 해주고요. 자, 색깔 역시 뭐 나중에 또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요 정도의 느낌으로 해줍니다. 자, 글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시덩굴이죠. 예, 덩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림체의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흘림체 스타일의 글자로 입력을 해줬고요.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파티큘러를 적용하고자 하는 레이어 필요하겠죠? 레이어 에듀 솔리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덩글 파티클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봅니다. 사이즈 가로 세로 128720 똑같이 해주면 되겠고요. 색상은 의미 없습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방금 앞서 글자를 입력한 가시덩글 글자 레이어, 자, 이 상태로는 이 파티큘러의 그 공간감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보신 영상을 보면은 이 글자와 파티큘러가 서로 이제 방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글자가 앞에 있을 때는 이 파티클 즉 이 덩글이 뒤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즉 엄폐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레이어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글자 레이어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 글자 레이어를 컴포지션 스타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보시면 이제 프리컴포즈라고 있죠. 자, 지금의 이 프리컴포즈는 애프터 이펙트 버전에 따라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을 해봅니다. 이번엔 Ctrl Shift C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된 레이어에 대해서 새로운 컴포지션을 통해서 합쳐줄 수 있는 프리컴포즈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시덩글 글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컴포지션 레이어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컴포지션이라는 게 새로 생겨났죠. 됐습니다. 이제 두 개의 이제 글자가 생겨나는데요. 자, 여기 하나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고 하나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레이어만 있는 것은 띄어쓰기가 안 된 그러한 레이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이제 덩글 파티클의 파티큘러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에 트랩 코드 파티큘러를 적용합니다. 자,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사방으로 분출이 되는 이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단순한 형태가 자, 아까처럼 덩굴이 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하나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m로 가봅니다. 2m는 파티클이 이제 분출이 되는 그 장치죠. 장치에 대한 설정인데요. 일단은 무시하고 자, 이 글자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플레이를 해야 되나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봅니다. 플레이. 이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그러죠. 이런 장면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 2m를 이제 그 상태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앞서 프리컴포즈해준 요 레이어에 이제 Z축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Z축이 필요하죠. 깊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3D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됐죠?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위치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X, Y, Z축을 이제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클릭해서 이제 첫 위치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치 잡아줬고요. 자, 일단은 지금의 파티클이죠. 파티클이 좀 흩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벨로시티를 0으로 해서 속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번지는 것이 이제 없어지죠. 없어졌고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작점으로 갑니다. 또 시작점으로 가니까 점이 안 보입니다. 그죠? 즉 이미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파티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이미션 익스트레스의 프리런을 100% 진행이 된 상태로 해주면 이렇게 보이죠. 자, 이 상태로 일단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점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포지션 X, Y, Z축에 모두 스톱워치를 켜줍니다. 켜줬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어디로 갈까요? Z축이죠. 처음에 자, 처음에는 좀,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고요. 자, 그럼 앞으로 좀 튀어나온 상태죠. 네, 글자의 Z축이 현재 0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파티클의 Z축이 마이너스 100이기 때문에 글자보다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죠. 자, 그 부분 개념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시간을 이동을 해줍니다. 시간을 이동을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1초 간격 사용을 합니다. 1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직접 이동을 해줍니다. 자, 요쯤에다가 옮겨주고요. 자, 지금의 움직이는 시간은 5초 정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됐고요. 자, 지금 요 상태 1초 상태에서는 자, 지금 파티클이 이제 글자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있다가 뒤쪽으로 가는 것이죠. 됐고요. 이번에 2초로 이동을 해주고 자,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아래로 좀 넉넉히 내려볼까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앞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0. 네, 마이너스 100으로 해서 앞으로 시작해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것이죠. 계속해서 3초로 이동을 해주고요. 다시 위로 갑니다. 됐고요. 이 정도면 됐나요? 됐습니다. 일단 여기는 다시 뒤로 가야죠. 그냥 100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4초로 갑니다. 4초라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주고요. 됐죠? 다시 앞으로 와야 되니까 Z축 마이너스 10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제가 움직일 때 이 위치 모양을 원하는 모양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치에 대한 수정은 또 해주면 되니까요. 처음부터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바깥으로 쭉 빠지는 그런 장면 만들어 보죠. 좀 이동을 해주고요. 자, 바깥쪽으로 완전히 이제 뺍니다. 자, 이때는 역시 뒤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100으로 해줍니다. 자, 그냥 100은 이제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 장면인데요. 자, 지금 움직이는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지금의 모양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태로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벨러시티 프롬 모션을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지금의 2m 자체가 움직임이 있을 때 그 움직임의 속도죠. 속도에 의한 이제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지금 2m의 움직임도 더욱 많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관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벨러시티 프롬 모션을 0으로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다듬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즉 이것은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2m 자체가 움직임이 있더라도 그 움직임에 대해서만 변화가 생기지 실제 그 속도에 의한 움직임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원하는 모양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또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2m가 움직이는 요 경로를 보면은 자, 지금 요 끝부분이 사라지죠.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이제 파티클의 생몰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 한번 설정을 해보죠. 파티클 항목으로 이동을 해서요. 라이프의 시간을 자, 한 6초 정도로 늘려볼까요? 자, 6초. 자, 그러면 끝까지 자, 지금 우리가 앞서 이제 5초까지 사용을 하기로 했었죠. 5초.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5초 이후에는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변화가 생기지 않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5초에 해당이 되는 그 거리만큼 이동이 됐다면 뭐 더 이상의 이 파티클의 수명에 대한 뭐 그 문제는 없기 때문에 넉넉하게 6초로 이제 설정을 해 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사이즈를 좀 키워봅니다. 자, 사이즈는 오히려 이제 메인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됐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지금 첫 장면이죠. 예, 첫 장면에 이렇게 점이 보입니다. 그죠? 예, 지금의 2m죠. 자, 앞서 아래쪽에 내려와 보면 프리런을 100%로 했습니다. 시작점부터 파티클이 100% 진행이 된 그 상태를 말하죠. 예, 점을 표기하기 위해서 100으로 했었는데요. 이제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0으로 해서 처음엔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파티클이 이제 분출이 될 때, 생겨날 때 그때만 이제 보이게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이제 파티클의 경로를 위해서 2m 타입을 기본 상태인 포인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자, 바꿔보죠.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할 스피어 타입으로 바꿔줍니다. 스피어 타입은 구 모양의 2m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자, 그러한 이제 파티클 작업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확인해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자, 지금 2m의 이 크기는 뭐 그대로 사용을 해도 일단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의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카메라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파티클이 자, 앞으로 표현이 되고 뒤로 표현이 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죠. 예, 레이어 앤 뉴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기본 카메라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카메라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처음에는 앞으로 시작을 했고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러한 Z축의 위치가 설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키 눌러서 다시 초기 상태로 바꿔주고요. 카메라는 또 나중에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파티큘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덩클 파티클 솔리드 레이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요. 이번에는 이제 작은 줄기죠. 예, 줄기가 뻗어나오는 그런 장면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옥스 시스템을 사용을 해봅니다. 옥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트를 이제 온으로 온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예, 바운스 방식과 컨티뉴어슬리. 아무래도 뒤쪽에서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컨티뉴어슬리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현재는 메인 파티클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됐습니다. 이제 설정은 다시 위쪽으로 가서 2m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자, 벨로시티. 자, 벨로시티가 현재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인 파티클
파티클의 위치가 그죠? 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간 이제 퍼져나가는 속도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벨로시티 값을 좀 증가를 해보죠. 예, 증가. 자, 현재 자, 여기 20 정도로 하니까 이 정도의 속도를 가졌네요. 자, 한 30 정도로 해보면 자, 이 정도로 되고요. 40 정도로 해보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나중에 물론 벨로시티의 속도를 뭐 재설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의 작업은 이 상태로 해줍니다.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엔 또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아까 옥스 시스템 자, 여기서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네,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먼저 자, 사이즈에 대한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이즈가 지금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자, 기억하기 좋게 한 10 정도로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사이즈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자,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 현재 라이프가 서브 파티클의 요 시간이 0.5초로 되어 있습니다. 즉 0.5초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 사멸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늘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메인 파티클이 6초였죠. 그럼 여기서 6초를 해줍니다. 그러면 자, 6초 같은 시간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선형 모습에 이렇게 서브 파티클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라이프의 시간은 나중에 또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시간에 다시 한번 해당 과정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파티클의 개수를 좀 증가를 해봅니다. 증가를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50 정도만 사용을 해보죠. 예, 50 정도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자, color from main, 네, color from main을 100%로 해줍니다. 100%로 해주게 되면은 메인 파티클의 색깔을 그대로 이제 따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되겠고요. 자, 메인 파티클의 색깔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예, 렌더링 쪽으로 가봅니다. 렌더링. 자, 렌더링은 예, 나중에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비지빌리티 쪽으로 가봅니다. 비지빌리티. 비지빌리티를 하기 전에 자, 아까 컬러 프롬 메인이었죠. 지금 흰색이기 때문에 글자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컬러 프롬 메인을 0으로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자, 거의 글자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예, 여기에서 예, 아까 라이프 그죠? 라이프의 시간을 여기 좀 안 되겠네요. 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주고요. 자, 옥스 시스템을 오프로 일단 해줍니다. 일단 오프로 해주고요. 자, 볼까요? 자, 여기 포인트로 다시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시 스피어로 이동을 해주고 예, 속도만 조절을 해봅니다. 속도 0으로 해줍니다. 속도. 네, 지금의 작업에서는 지금의 요 파티클이 이 글자 뒤쪽에 있을 땐 가려지고 앞에 있을 때는 파티클이 오히려 글자를 가려야 됩니다. 네, 그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색깔을 일단 좀 글자 색깔과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현재는 분명히 Z축을 사용을 해서 자, 위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서 자, Z축을 사용을 해서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100 이와 같이 설정을 해서 앞뒤로 움직였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모든 파티클이 글자 앞에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비지빌리티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obscuration 레이어를 사용을 하면 지금과 같은 작업을 해줄 수 있는데요. 즉 지금의 이 가시덩굴 글자라는 게 파티클을 가리는 이제 엄폐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론 강좌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엄폐물로 사용을 할 그 레이어를 이제 선택을 해줍니다. 가시덩굴 글자죠. 자,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 파티클이 글자 뒤로 갔을 때는 글자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고요. 앞으로 왔을 때는 파티클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뒤로 갔을 때는 글자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네, 엄폐물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는 비지빌리티의 obscuration 레이어까지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은 색깔은 뭐 특별한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시 옥스 시스템으로 옵니다. 켜줘야 되겠죠? continuously 켜줍니다. 지금 아까하고 이제 똑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시간 6초 뭐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아까 벨로시티를 죽여놨었죠. 0으로 멈춰놨기 때문에 다시 아까 40이었나요? 40으로 사용을 해서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엄폐물 레이어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자, 작업했던 걸 다시 이제 취소한 상태에서 다시 원 상태로 되돌려 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색깔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쪽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t 컬러를 오버라이프 형태로 이제 바꿔줍니다. 자, 오버라이프로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오버라이프죠. 자,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을 할 덩굴의 색깔이죠. 이제 이런 색감으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용되는 색깔은 두 가지 색깔만 사용하면 되죠.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 프리셋 선택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자, 요 정도의 색깔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조금만 연하게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일단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브 파티클이죠. 자, 여기 이제 줄기들이 뻗어나오는 작은 줄기들이 뻗어나오는 자, 이 부분에 이제 색깔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color from main 아까 이제 100으로 했다가 엄폐물 때문에 다시 0으로 했었죠. 자, 1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100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메인 파티클의 그 색깔을 그대로 따르게 되겠고요. 자, 현재는 색깔은 만들어졌는데 자, 이게 지금 파티클의 이 모습이 아주 평면적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자를 사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를 사용을 해 주기 위해서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쉐이딩. 이제 쉐이딩 항목으로 이동을 해 주고요. 자, 여기에서는 섀도우 래퍼 옥스 쪽을 ON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서브 파티클에 이제 음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작업에서는 메인 파티클의 크기를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림자가 발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파티클이 작으면 그림자 또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섀도우 래퍼 메인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계속해서 자, 파티클 쪽으로 와서요. 파티클의 크기를 이제 좀 줄여줍니다. 자, 일단 한 1 정도로 줄여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메인 파티클이죠. 이 끝부분에 있는 그 메인 파티클이 이제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의 요 가시 덩굴은 이제 끝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죠. 예, 좀 뾰족해지는데요. 자, 그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서브 파티클이기 때문에 옥스 시스템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사이즈 오버 라이프의 그래프를 이용을 할 것입니다. 물론 직접 이렇게 그려서 크기에 대한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서는 세 번째 프리셋이죠. 세 번째 프리셋을 사용을 해서 자, 이와 같은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 크기가 너무 큰가요? 자, 5. 자, 초기 값이 5였죠? 예, 너무 두껍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이즈를 이제 5 정도로 다시 줄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두께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대를 한번 해보면 여기에 지금 작은 요 점이 메인 파티클의 모습입니다. 점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메인 파티클의 크기를 아예 이제 없애주는 것이 좋겠네요. 자, 사이즈를 이제 0으로 설정을 해서 그 점의 모습 또한 사라지도록 설정을 해줍니다.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네. 자, 지금 파티클의 개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m의 이 파티클의 개수를 좀 늘려볼까요? 한 200 정도? 예, 200 정도라니까 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만 더 늘려봅니다. 300. 자, 이건 나중에 뭐 재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무리할 때 다시 설정을 해주면 되고요. 뭐 작업을 할 때 너무 또 많이 사용하면 작업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한 200 정도, 100 정도, 100 정도로 다시 줄여 놓은 후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조명을 설치를 해서요. 자, 지금 파티클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다 정교하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글자에도 이제 조명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레이어의 뉴 라이트 됐고요. 조명 타입은 포인트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컬러를 조금 밝은색, 노란색 계열의 좀 밝은 색으로 해주고요. 자, 오케이. 자,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을 사용을 합니다. 자, 오케이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조명이 적용이 되니까 이제 글자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명의 위치에 대한 설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조명을 좀 위쪽으로 올려보죠. 자, 위쪽으로 조금 화면을 줄여주고요. 자, 위쪽에서 비춰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비춰줄 수 있도록 Z축을 사용합니다. 자, 이쪽으로 하면 뒤쪽으로 가죠. 자, 앞쪽으로 해서 적당한 밝기가 되도록. 자, 그리고 너무 위로 올라갔으니까 자, 이렇게 살짝 아래로 내려줍니다. 요 정도면 된 것 같네요. 됐습니다. 자, 조명을 만들어 줬고요. 뭐 라이트 옵션은 뭐 여기서 특별히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여기는 자, 다시 덩글 파티클 선택을 해서
조명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쉐이딩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쉐이딩을 온으로 이렇게 켜줍니다. 온으로 켜주면 기본적으로 라이트 팔로프가 내추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애프터 이펙트의 조명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넌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이번 작업에서는 내추럴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노미널 디스턴스를 증가를 해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좀 어둡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리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앰비언트는 앰비언트 조명이 있을 때만 사용이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디퓨즈를 사용을 해서 적당하게 밝기에 대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조금만 들려보죠. 한 1300, 1300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명과 그림자까지 설정을 하니까 지금의 이 파티클, 이제 가시덩굴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그림자에 대한 설정은 지금의 섀도우 렌스 세팅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컬러 스트렝스 값을 조절을 여기는 뭐 기본값 그대로 100을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어저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그림자의 크기죠. 조금만 늘려줍니다. 115 정도 됐고요. 자, 오피스티 조정을 해볼까요? 불투명도에 대한 설정이죠. 자, 여기는 한 4 정도로 해줍니다. 지금의 값은 뭐 정확하게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마음에 드는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자, 지금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이 덩굴의 모습은 아무래도 좀 눈에 거슬립니다. 자, 지금 마지막 10초로 이동을 해보니까 이 덩굴이 완전히 분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이 덩굴이 자라는 그 시간은 자, 5초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2m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그 시간까지만 자라나면 됩니다. 그래서 5초에서 이제 성장이 멈춰야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 역시 이제 물리학적, 역학적 운동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피직스 항목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죠. 피직스 항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의 피직스의 그래비티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에어 쪽을 한번 열어봅니다. 에어 쪽을 열어보면 자,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 바람의 영향을 받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터블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돌풍에 대한 변화를 받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지금 가시덩굴이라고 하지만 너무 좀 뾰족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약간 좀 뭉뚱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 모습은 옥 시스템의 이 사이즈 오버 라이프죠. 여기에서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에어에 있는 에어 레지스턴스라고 있죠. 레지스턴스는 공기에 대한 저항을 받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가시덩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파티클이죠. 이 파티클이 날아가서 생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파티클이 받는다면 지금처럼 아주 뾰족하게 되지 않고요. 약간 뭉퉁하게 표현이 됩니다. 자, 조절을 해보면 지금 조금 더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뭉뚱해지는 것을 알죠. 공기의 저항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나치게 높은 값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 0.5 정도, 0.5 정도로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0.4. 예, 자, 0.4 됐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해봅니다. 됐고요. 자, 계속해서 자, 지금의 잘하는 모양을 보니까 그냥 너무 좀 균형적으로 이렇게 잘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제 잘할 때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곧게 잘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자연스러운 그런 모양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휘어지는 뭐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죠.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자, 아래쪽에 터뷸런스를 열어줍니다. 자, 터뷸런스를 열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펙트 포지션. 자, 지금의 터뷸런스의 원리는 프랙탈 노이즈 패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었죠. 자, 지금의 어펙트 포지션을 이제 조절을 해봅니다. 이렇게 조절을 해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꼬부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꼬부러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물들이 실제로 자랄 때 바람이 막 불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실제 모양도 이렇게 변형이 생깁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너무 많이 꼬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0 정도로 사용을 해주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스케일 가지고 패턴을 자, 보다 좀 두리뭉실하게 사용을 해봅니다. 패턴이 또 많아지면은 모양이 더욱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10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줄어서 두리뭉실하게 좀 유연한 그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자, 에펙 포지션이죠. 자, 에펙 포지션을 조금만 더 50 정도로 해보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이제 곧바로, 그죠? 곧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휘어지면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뭐, 요 모습이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 됐고요. 자, 자라는 모습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시 진행 방향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죠? 한 방향으로 자라게 되면 똑같이 그 방향으로만 자라게 되는데요. 자라는 방향도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프랙탈 노이즈 패턴의 위치에 대한 설정을 지금 X, Y, Z 옵셋을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위치에 대한 변화죠. 자, 조금 보이게 해준 다음에 X 옵셋에 변화를 주면 자, 저러한 축으로 변화가 생기네요. 자, 그리고 Y 옵셋 사용을 해보면 이러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Z 옵셋을 사용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축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Z 옵셋을 사용을 해서 변화를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점으로 가서요. Z 옵셋의 키프레임 스톱워치 클릭해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요. 지금의 작업에서는 Z 옵셋의 모양이 가장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Z 옵셋 사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2m의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5초로 이렇게 시간을 이동을 해줍니다. 뭐 정확하게 5초로 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하튼 자, 5초에 좀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Z 옵셋의 값을 증가를 해줍니다. 자, 증가를 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너무 빠르게 움직이죠? 자,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일단 170 정도로 해봅니다. 자, 그럼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겠고요. 됐죠? 네, 확인을 해보면은 자랄 때 이제 Z 옵셋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자랄 때의 위치도 이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 보다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이제 지금의 피직스에 대한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계속해서 이제 10초까지 계속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잘해서 이제 나중에 흩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먼저, 자, 위쪽으로 해서 2m 쪽으로 가봅니다. 이제 2m 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서 설정이 됐던 부분이 이제 velocity from motion이라는 것이죠. 예. 현재 이제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아까 이제 선을 그릴 때, 이 선을 그릴 때 0으로 했었죠. 예. 자, 가령 여기에서 아까 20이었나? 자, 이렇게 수치를 바꿔 놓으면 이와 같은 변형이 생깁니다. 즉 이제 관성이 붙게 되는 것이죠. 움직이는 속도에 의한 관성이 붙기 때문에 많이 왜곡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0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의 이제 관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모양이 많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자, 5 정도로 해볼까요? 5. 예. 자, 5 정도로 해서 약간의 이제 관성이 붙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0이 했을 때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 움직이는 속도의 그죠? 그 방향, 움직이는 그 방향에 약간 관성이 붙기 때문에 지금 이 줄기도 약간의 변화가 실제로는 생기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5 정도로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5초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자라나면 안 되겠죠. 예, 자라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피직스로 옵니다. 자, 피직스로 와서 자, 요 부분이죠. 피직스 타임 팩터. 자, 지금 물리학 역학 운동의 그 힘을 시간에 대한 개념을 사용을 해서 이제 멈출 때 사용이 됩니다. 자, 현재 피직스 타임 팩터가 1로 되어 있는데요. 수치가 높아질수록 지금의 그래비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많은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 컨트롤 Z. 자, 그래서 지금의 자,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피직스 타임 팩터를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이제 멈추게 해줘야 됩니다. 자, 현재 1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5초부터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스탑워치를 5초에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6초로 갑니다. 자, 5초에서 갑자기 멈추면은 좀 그러니까 5초에서 6초까지는 길이에 대한 성장은 멈췄지만 두께에 대한 성장은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1초를 기준으로 해서 1초 동안 서서히 두께에 대한 성장도 멈추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0으로 해줍니다. 0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일단 5초까지는 자라나고요. 그 다음에 5초부터 6초까지 길이에 대한 성장은 멈추지만 이제 두께에 대한 이러한 성장들은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주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게 원하는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지금 파티큘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 입자를 미세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장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이제 거진 끝나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자, 색깔을 조금만 여기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조금만 밝게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밝게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에 대한 작업을 해볼까요? 카메라.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자, 지금 렌더링 쪽이죠. 네, 렌더링 쪽을 보시면은
지금 카메라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카메라 세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의 이 작업에서는 뎁스 오브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보다 입체적인 그런 느낌,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기에서 파티클의 개수를 최종적으로 사용할 그 개수만큼 이제 풍성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 풍성하게 됐죠? 예, 풍성하게 됐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카메라 뎁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켜주고요. 카메라를 켜주고요. 여기서 카메라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레이어가 있죠. 널 오브젝트 만들어주고요. 널 오브젝트 역시 Z축을 사용하기 위해서 3D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픽 위프를 끌어다가 널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줍니다. 널 오브젝트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널을 열어줍니다. 널을 열어주고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널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카메라에 대한 카메라 옵션을 통해서 뎁스 오브 필드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가 현재 꺼져 있습니다. 클릭해서 뎁스 오브 필드를 켜주고요. 됐습니다. 화면을 조금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여기서 에퍼처를 사용을 해서 아웃포커스죠. 흐려지는 정도를 보다 눈에 띄게 설정을 해줍니다. 조금씩 흐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당한 값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블러 레벨 값을 조금 더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흐려지는 정도가 더욱 눈에 띄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요 정도 해주고요.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지금의 거의 이제 정면으로 보이는 요 모습을 약간 회전을 했을 때 보다 이제 이 거리에 대한 뎁스 오브 필드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트랜스폼을 열어줍니다. 자, 시작점으로 이동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사용해 줘야 되는데 이제 Y 로테이션을 이용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자, 요 위치로 해줍니다. 저 위치 45도 45도 정도로 시작합니다. 스탑워치 클릭해서 키프레임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5초로 갑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시간이죠. 5초로 이동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반대로 반대로 해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5로 해줍니다. 마이너스 45.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너무 틀어졌나요? 마이너스 40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뒤쪽과 앞쪽 부분이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에 에퍼처 값을 다시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확연하게 더 눈에 띕니다. 현재 410 정도로 하니까 앞부분이 많이 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줄여주니까 모두가 이제 선명이 되죠. 초점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증가를 해주고요. 더 증가를 해주고요. 자, 현재는 요 중앙이죠. 요 가운데 부분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 450 정도로 사용을 해봅니다. 450 정도. 지금 앞부분이 많이 흐려졌고요. 자, 블러는 한 130 정도로 해서 자, 포커스가 맞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흐려지게 이렇게 사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작업이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이제 미세한 부분의 설정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이 상태로 마무리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자, 여기에서,
자, 다시 파티큘러가 적용이 된 덩글 파티클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서브 파티클이죠. 예, 작은 줄기에 대해서 이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어디에 있나요? 예, 옥스 시스템 쪽으로 하세요. 이제 크기에 대한 변화는 좋고요. 여기서는 예, 투명도에 대한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페시티 오브 라이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불투명도에 대한 그래프를 약간 불규칙적으로 그려주면은 예, 지금의 이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표현이 됩니다. 자, 지금의 예, 투명도가 너무 일정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여기서 직접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초기 상태로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예. 자, 마음에 들 때까지 그려주면 되겠죠. 자,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예, 다시. 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 됐습니다. 자, 요 정도의 그래프로 그려주니까 뭐 이전 보다 자연스럽게 이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의 모습은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덩굴 때문에 글자의 모습이 뭐 거의 그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가능하다면 지금의 요 글자 레이어죠. 예, 더블 클릭해서 예, 글자의 크기를 조금 키워볼까요? 예, 조금 키워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확인해 보면 글자가 더 커졌죠? 예, 글자가 더 커졌기 때문에 예, 덩굴에 물론 뭐 요 첫 부분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지만 자, 이전보다는 이제 글자의 모습이 더욱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고요.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지금은 이 뾰족한 가시덩굴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만약 지금의 이 덩굴의 모습, 잎사귀의 모습을 뭐 실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잎사귀 모습으로 이제 해주고자 한다면 파티클 타입을 스프라이트 타입이나 아니면 텍스처 폴리곤 타입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여기서 만들어진 그 잎사귀 모양으로 덩굴을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의 강좌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티큘러를 사용해서 덩굴이 자라는 파티클 글자를 표현을 해 봤습니다.